근데 사실 20대 중반 정도 되면 사실 본인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진짜 안녕하세요. 직장인 9년차 굴지입니다. 오늘은 월급관리 꿀팁 1편 지출편에서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2편으로 소득 늘리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실 돈은 근로소득으로 버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 즉 투자로 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해볼 수 있어요.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재테크에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서 시드머니가 있을 때.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아직 명확한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투자를 할 만한 지식이나 시드머니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근로소득을 훨씬 더 높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단순한 업무, 신입이나 알바생이 와도 일주일 만에 곧잘 따라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연차가 쌓여도 연봉 상승률이 낮은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전문성은 점점 쌓이고 연봉도 훨씬 많이 상승할 수 있는지. 내가 전자인 케이스, 그러니까 단순한 일에 알바가 아닌 직업으로 종사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소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인이 아니고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바생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당장 최저임금을 받는 20살짜리를 뽑겠어요? 아니면 경력 20년이라서 연봉 1억은 달라고 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무조건 나이 어리고 최저임금 받는 친구를 뽑겠죠. 왜? 그게 고난이도의 업무를 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한 업무일수록 어렸을 땐 알바로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직업으로 가져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 또래 대비해서 소득이 정말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 다른 길로 나아가 보거나 창업으로 해보거나 한다면 케이스가 다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당장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신입이나 알바생이 와도 곧잘 일주일 만에 따라갈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더 발전적인 직군이나 직업, 연봉 높은 회사로 이동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1, 2년, 2, 3년을 했는데 좀 이 경력을 버리기가 아까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력들은 대부분 물경력이기 때문에 딱히 쓸모가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장 1, 2년 한 게 아깝다고 거기서 가만히 머물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회 초년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딜 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물론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20대 중반 정도 되면 본인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정말 노력에 자신 있고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발전적인 업무, 직업, 연봉 등 나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거길 가기 위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공고를 전부 분석해보세요. 그 각각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어 있는지, 만약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운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노력에 자신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노력에 별로 자신이 없고 당장 노력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애매하게 무언가 직업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업무와는 조금 다른 부수입을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입? 가장 쉽게는 SNS를 키우시면 되겠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이거는 전자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수입 수단을 만드는 거는 사실 전자든 후자든 둘 다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관련 없이 전략적으로 꾸준히만 한다면 훨씬 더 승산이 빠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장기적으로 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다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만큼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무조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냥 브이로그만 검색을 하시고 시간 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몇 초마다 새로운 브이로그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조회수 한번 보시면 정말 엄청난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시간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 먼저 생각하시고 전략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노력에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 발전적인 커리어를 만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물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조금 높겠지만 이런 본인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다른 부수입 수단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어르신들도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강의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정말 잘하셔서 자산가가 돼서 그걸로 책도 쓰시고 재테크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커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요즘에는 직장인 2명 중 1명이 N잡을 한다고 해요. 내가 안 하면 내 옆에 친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득될 게 없으니까. 괜히 얘기 꺼냈다가 소문만 퍼지고 곤란한 상황만 생기죠.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채널이 한 조금 커지니까 이제 회사에 숨은 고수분들이 막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분들은 다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출간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나한테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무언가 시작하시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통로가 생기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주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든 뭐 사업이든 투자소득이든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밥을 사서라도 선물을 사서라도 무조건 배우세요. 고수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것만큼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잘 모르고 놓치기만 하죠.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은 쟤는 나보다 분명 별론 것 같은데 나보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열등감을 갖기가 쉬워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쟤는 나보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컸지?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그런 감정들을 정말 많이 살면서 겪어봤고요. 근데 그런 열등감이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자존심 딱 접어두고 한 번만 그 사람에게 좋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무언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좋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절대 안 알려주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이미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런 돈을 모았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많은 걸 내가 얻어내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뭐다? 결국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영상을 요약하자면 소득을 늘리셔야 됩니다. 물론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 그러니까 투자소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당장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는 엄청난 시드머니 또는 재테크 지식이 없다면 당장은 근로소득 늘리는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늘리게 되면은 내 주위가 자연스럽게 더 발전적인 환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배울 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아직 기회는 정말 많고, 지금 당장 무언가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죽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단기적으로 지금 월급 받는 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내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내 주위에 발전적인 사람이 없다고, 부수입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라.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할 뿐이다. 내가 젊을 때 무언가 하는 것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장 인생에서 효율이 높을 때는 젊을 때이다. 지금 당장 물경력 쌓고 있는데 1, 2년 이미 여기서 일했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포기를 하고 제대로 된 곳에 다시 도전을 해라.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참,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도 계실 텐데, 근데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요, 사실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모르기도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직업으로 발전시킬지 그런 생각, 준비 과정 전부 다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내가 회사 다니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안 하고 그냥 회사를 퇴사하고 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퇴사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케이스에서도 회사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현재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무턱대고 퇴사를 하지 마시고, 꿈을 찾는 과정은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퇴사를 해서도 알아서 잘 헤쳐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돈을 더 버는 얘기를 했으니까 3편에서는 그럼 돈을 어떻게 불릴지, 저번에 100%에서 28%를 뺐으니까 남은 72%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지 3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찍찍찍!